네, 오늘 저는 최근에 저의 주변 지인들과 소비자들과 뭐 가족들과 이야기했을 때 제 대화의 빅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암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자료 정리하는 겸 해가지고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부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내용들이라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3대 사망 원인이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이제 많은 사망 원인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암 같은 경우는 이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여기 보시죠. 이렇게 중간에 생략 기호 정말 이 같은 그래프에 같이 표현되기도 힘들 정도로 암이 독보적으로 지금 10년 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하시는 분들 4명 중에서 1명은 암으로 사망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암은 이제 장기에 뭔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면역력이 감소하고 폐렴이 생기고 신부전, 간부전 이런 합병증에 의해서도 그 사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면 이 암은 사실 굉장히 옛날부터 우리 인류가 살아올 때부터 발생하는 이런 질환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400년 전부터 이미 히포크라테스가 암이라는 거를 명명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암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때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포가 분열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질환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대장암, 그다음에 폐암, 위암, 전립선암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가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유방암, 그다음에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이렇게 지금 순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통틀어서 보면 대장암이랑 위암이 가장 많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사실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여성들은 유방암이 굉장히 높은 순서로 이렇게 순위에 있는데 이게 아마 그 가슴에 유방에는 지방세포가 많잖아요. 저희 지방세포에 이제 독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여성들이 유방암에 이렇게 순위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암이란 무엇일까? 원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포가 끊임없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세포가 분열을 해서 나와 같은 세포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대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뭔가 노화가 되거나 그러면 에포토시스라고 해서 자기 세포 자살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원래는 죽어서 이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유전자가 과도하게 활성화된다거나 그다음에 암을 억제하는 뭐 P53 이런 유전자가 결함이 생겨가지고 이런 결국 돌연변이로 인해서 세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머물면은 분열을 멈춰야 되는데 그걸 멈추지 못하고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가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전으로 암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겨나는가 보면 암의 원인은 이게 뭐 DNA 돌연변이 문제긴 하지만 결국 유전적인 요인은 5에서 10%밖에 안 되고 환경적인 요인이 9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보시면 음식, 식생활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감염, 비만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리고 기타는 뭐 미세먼지라던가 그런 게 있을 거고 음주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제 발암물질들을 쭉 분류를 했는데 발암물질이 확실하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1급 발암물질이고 그다음에 가능성이 높은 거를 2급 그다음에 가능성이 높고 있고 이렇게 해서 2급 발암물질로 있고 그다음에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을 보면 아플라톡신이라고 해서 이거는 공유, 콩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옥수수 이런 공유에 생기는 곰팡이에서 만들어지는 독소예요. 이거 나중에 뒷부분에도 나올 텐데 이 아플라톡신이랑 그다음에 성면 예전에 제 아는 언니가 샤워를 하고 나서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다는 그 뉴스를 보고 바로 옆 동네라서 이제 친구들이 걱정돼 가지고 그 현장을 갔대요. 근데 그 성명가루 같은 걸 막 뒤집어 써가지고 그 모공이 넓어진 상태에서 그걸 뒤집어 쓰니까 얼굴이 집에 왔을 때는 막 2배로 커져 있었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굉장히 심한 발암물질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이제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제 위치별로 보면 위암 같은 경우는 주로 음식물에 의해서,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그 균에 의해서 위암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는 먼지, 흡연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간암, 그다음에 대장암 같은 경우는 붉은색 고기, 육고기 이것도 지금 발암물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에는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 아까 인유두종 바이러스 요거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몸속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 뭔가 좀 면역 기전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제 염증을 유발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성 염증이 항상 몸속에 있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흡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그 외부 물질에 의해서 만성 염증이 만들어지면 이 염증이 이제 암이라든가 당뇨,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 그다음에 신경계 질환, 고혈압 이런 다양한 질병들을 이제 유발한다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활성산소도 있는데, 사실 활성산소는 저희 몸에서 이제 뭔가 좀 노화가 된 세포라든가 뭐 감염이 된 이상한 그 세균이라든가 그 세포라든가 그런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생명을 활동을 하는데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활성산소가 적게 되면은 생명 현상 자체가 둔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많은 경우는 이제 생명 그 세포를 죽이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형성되는 요인도 보면 뭐 식단, 오염물질, 과음, 약물, 뭐 자외선 다 아시는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희 그 몸속에서 많은 면역 작용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1차적으로 이제 세균을 잡아먹는 나쁜 암세포라든가 그런 걸 잡아먹는 그런 킬러 세포들이 있어요. 뭐 항체를 만들어내는 B셀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서라도 이제 호중구, 대식세포, 킬러 T세포, 그 다음에 NK세포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그 세균들을 죽이는 그런 세포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일을 하는지 영상을 조금 공유를 해 보여드리면 보시면 박테리아 까만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호중구가 막 쫓아가가지고 얘를 잡아요. 그래서 그 감염된 세균을 우리 몸에서 이제 제거를 시켜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식세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여러 세균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대식세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호산구, 이거는 이제 산성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산성을 띠는 뭔가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막 쫓아가가지고 죽이고, 그다음에 암세포, 이를 죽이는 NK세포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NK세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해가지고 암세포의 증식, 전이, 재발 이걸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퍼포린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해가지고 암세포에 구멍을 낸 다음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를 주입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세포에는 보면 신분증이 있어요. 자기 이렇게 단백질을 막에다가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구나 이걸 알게 돼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는데, 이제 암세포라든가 다른 이제 변이가 일어난 세포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식세포랑 뭐 T세포한테 신호를 주면서 얘 잡아라, 죽여라 이렇게 신호를 주거든요. 그래서 T세포, B세포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암세포랑 NK세포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으면
사실 지금 저희가 생활하면서도 하루에 막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겼다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밸런스를 지금 맞춰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뭔가 이렇게 암세포를 일으키는 외부 인자라든가 외부 인자가 굉장히 강해지면은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NK 세포의 활성도가 또 떨어져서 얘가 제의를 못하면 또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정상인에 비해서 이 NK 세포의 활성도가 한 10배 정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활성도 낮은 그 NK 세포들은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암세포가 있어도. 근데 활성도가 높으면 가가지고 열심히 공격하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NK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에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씻고, 잘 자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잘 먹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저희가 뭐 야채, 채소 이런 거 과일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몸에 좋을 만큼 양껏 먹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많이 챙겨 드신다고 하더라도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뭐 당근, 시금치 이런 야채들을 보면은 굉장히 영양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좋은 유기농 식품을 챙겨 드시지 못하는 대신 이제 인스턴트라던가 그런 것들을 드시게 되니까 한국인이 1년 동안 먹는 식품 첨가물의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보존료만 해도 15kg 이렇게 드시니까 굉장히 저희 몸에 독소가 많이 들어온다고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암 관련해서 너무 추천하는 제품이 WX잖아요. 이런 WX에는 정말 완제품을 가지고 인체 실험 적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이 논문이 나왔잖아요. 보시면 혈중 활성산소, 이 암을 일으키는 활성산소 레벨이 굉장히 낮은 것도 알 수 있고, 혈중 영양소 이것도 다른 대조군에 비해서 피 속에 영양소가 많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CHK1 이거는 이제 DNA가 분열하는 과정 중에 제대로 복구가 잘 일어나면 이 단백질이 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도 이제 대조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DNA 복구하고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DNA 꼬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 개의 유전자를 똑같은 유전자로 이렇게 복제를 해내야 되는데 보면 막 돌연변이가 일어나다 보면 뭔가 사이즈가 떨어져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결손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이가 일어나서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남역 출구에서 엄청 많은 인파에서 씨름 선수랑 조그만한 덩치의 사람, 날씬한 사람이랑 이렇게 달리기를 해서 나가다 보면 뚱뚱한 사람은 확실히 좀 느리겠죠, 속도가. 그리고 날씬한 사람들은 빨리 지나가겠죠. 그래서 그 사이즈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달리기 속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제대로 분열이 된 사람들은 DNA가 이렇게 서로 똑같다 보니까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달려가는데 이제 손상이 많은 DN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꼬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이 꼬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섭취를 했을 때 이렇게 꼬리가 있던 부분이 예쁘게 사라졌다. 그래서 DNA가 정말 복구가 됐다. 이거를 이제 임상 실험을 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났었죠. 그리고 이제 WX에 들어있는 차별화되는 성분이 바로 식물 영양소잖아요. 이 파이토케미칼이 우리 몸에서 암세포한테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배양된 정상세포에 발암물질을 넣어 암세포를 유발한 후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하는 실험을 했다.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한 지 만 하루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다. 암세포들이 사멸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파이토케미컬은 암이 발생하는 여러 단계에서 작용한다.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단백질을 자극해 암세포 스스로 죽게 만들고 혈관 생성을 차단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침범도 막음으로써 전이의 위험성도 낮춘다. 또한 발암물질에 의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기도 한다. 네, 이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식물 영양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약이라던가 이런 독성 물질이 항암금으로 발암 물질로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뭐 다른 영양제들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생태학적 농법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정말 유기농 환경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정말 최상의 영양소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골라서 만들어진 그 재배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식물에서 만들어진 그 영양제를 저는 먹고 싶어서 다른 영양제도 있지만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온리원 영양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활성산소에서 이 항산화가 굉장히 우리 이제 건강 관리에서 중요한 일인데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모든 항산화 영양소가 자기 혼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팀을 이뤄가지고 서로 네트워크를 이뤄가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만약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C가 이렇게 재생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비타민 C는 글루타치온이라든가 알파리포산 얘네들이 재생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은 알파리포산 이걸 이제 재생을 시켜주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도와주면서 산화와 환원과 이제 이런 복구들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골고루 많이 갖춰서 이렇게 드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나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원래 체내에서 생성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서 체내에서 생성되는 양이라든가 그게 상당히 많이 줄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한 50%까지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꼭 보충이 필요하다. 이거를 주변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산화는 정말 많은 영양소들이 있어요. 근데 다 기억하시긴 힘드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 영양소를 말씀드리면 항산화는 에이스라고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C, E 이게 이제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항산화 영양소고 그다음에 E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의 파셀레늄 E 이 셀레늄 자체도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고요.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이것도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글루타치온이라 아까 그런 걸 말씀드렸을 때 밀크시슬도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밀크시슬도 굉장히 좋아요. 비타민 B군이나 이런 것도 우리 체내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되기는 하는데 아까 첫 번째에서 봤던 그 여성들의 암 있죠. 유방암이라던가 자궁암 이런 것들은 조금 여성 호르몬이라던가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서 밀크시슬 자체가 좀 허브과 물질이라서 이게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거는 일부러 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쪽에 말씀드렸던 만성염증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 오메가3 이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제 저는 암을 만약에 예방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항암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요 영양제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 각각의 영양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교육을 들으셨으니까 다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상세히는 하지 않고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하나 특이한 게 이제 활성산소의 근육에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걸 방지한대요. 그래서 비타민 E를 먹지 않았을 때와 먹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안정시 그다음에 운동을 한 다음 이 활성산소의 증가량이 보시면 비타민 E를 먹지 않았을 때는 활성산소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만
비타민 E를 먹었을 때는 활성산소 증가율이 많이 줄었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이제 근육에 쌓이는 그 양을 줄여준다. 요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표입니다. 그리고 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암세포와 우리 몸이 그 면역 시스템이랑 뭔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열량을 소모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그 단백질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한데 사실 이 동물성 단백질로 이렇게 암 치료 중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아까 그 제일 처음에 1군 발암물질 중에서 아플라톡신이라고 기억을 하시죠? 이 아플라톡신이 이 곡류라든가 이런 가축의 사료에 많이 쓰이는 이 곡류의 곰팡이 거기에서 나오는 독소인데 이거는 이제 열로도 파괴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축이 먹었을 때 그리고 그 젖을 짜냈을 때 그래서 우유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어른이면 괜찮지만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게 조금 더 이제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우유는 이제 많이 먹이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제 추세라고 합니다. 기능의학자들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그 붉은 고기도 아까 전에 그 발암물질로 들어갔었는데 여기도 육류 보면은 항생제 사용량이 한국이랑 일본, 미국, 호주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미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육류 총생산량까지 봤을 때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축산업을 하고 있죠. 그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은 육류 총생산량에 비해서 항생제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대규모 조사를 했을 때 우유의 기준치가 넘는 항생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분해라던가 그런 게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장 속에 머물다 보면 이게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은 비추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의 좋은 불유기농 GMO를 쓰지 않은 콩, 분리대두 단백질이 들어있는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짜리 정말 좋은 단백질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가끔씩 정말 맛없어서 못 먹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녹차 맛이라든가 베리 맛 그리고 맛있는 프로틴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를 적극적으로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은 저희도 뭐 정수기 이렇게 교육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얼마나 좋은지는 아실 거예요. 뭐 수돗물이라든가 생수의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발암물질 그런 거에 포함되는 걸 아시니까 뭐 상세히는 설명 안 드리는데 한 가지 이제 강조드릴 게 용존 산소량이 풍부한 물이 좋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암세포가요 이렇게 혈중 산소가 좀 적은 경우, 산소 포화도가 낮은 몸일 경우 얘가 산소가 결핍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찾아간대요.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물을 먹게 되면 암 전이가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강조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물을 이제 우리 몸의 약 알칼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네랄 워터를 음용을 하면 이제 뭉쳐져 있던 이 적혈구들이 다 잘 풀어진다. 이런 것들을 딱 눈에 보이는 세포가 딱 눈에 보이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 정수기 물이라는 거는 역삼투압 정수기죠. 네, 그래서 원래 조금 뭉쳐있던 이 세포들이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먹었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뭉치더라. 요거를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액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알칼리성을 띠는 그런 음식들을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렇게 표를 넣었는데요. 알칼리성 식품과 산성식품 이거를 뭐 먹어야 될 경우는 8대2의 비율 정도로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흰 설탕,
정제 소금, 그다음에 흰 밀가루 이런 것들이 보통 산성식품이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 건강, 잘 싸기, 잘 싸기 부분에서 장 건강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장이 보면은 점막에 세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영양소가 우리 몸으로 통과할 때는 세포를 통과하는 트랜스셀룰러 패스웨이가 있고 그다음에 세포와 세포 사이 이 간격, 거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파라셀룰러 패스웨이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걸 먹어서 세균이 들어왔다 이러면은 그 설사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의 이 간격으로 인해 거기 사이로 물을 쏟아내면서 그 감염시키는 그 세균들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두 가지 기전으로 영양소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장누수라는 거는 이제 이 세포 사이사이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면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독소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하게 되면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글루텐이 이제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는 이런 게 이제 합쳐져서 됐는데 그 글리아딘이라는 단백질이 이 점막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점막을 열어주는 조눌린을 자극을 해가지고 더 벌어지게 만든대요. 네, 그래서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많이 드시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 그 장내 세균의 그 유익균들을 많이 발라주기 위해서는 밸런스 위드인 요거를 많이 드시면 좋고 그다음에 독소 물질을 같이 뺄 수 있는 화이버 비츠 플러스 요 식이섬유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공기는 이것도 청정기 교육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뭐 미세먼지라던가 실내 오염 그 공기 이런 것들이 암 유발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성분들이 이제 우리 폐 속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일반 공기를 흡입한 쥐 같은 경우는 세포가 멀쩡한데 미세먼지를 흡입한 쥐는 이렇게 염증 세포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성염증 그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정말 초미세먼지 이 초미세먼지는 그 99.99% 이렇게 제거율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퍼센트를 산출하는 기준이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작은 그 먼지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거까지 잡아주는 거, 이 필터 사이즈 이거 봤을 때 정말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정말 가격대 엄청 좋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자기는 정말 멜라토닌이 우리가 자는 동안 많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세로토닌도 마찬가지로 그 NK세포의 활성도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많이 이제 분비가 되고 낮 동안은 이제 햇빛을 많이 봐서 비타민 D, 그다음에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이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이제 밤에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숙면을 유도하고 NK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려면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보면 저희 호메시스라는 책을 보면 적당한 운동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활성산소라든가 그런 게 적정선을 유지를 하는데 그게 강도가 너무너무 심해지거나 오랫동안 지속을 하면 이렇게 좋은 영향보다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이게 분비가 돼서 이게 NK세포, 아까 말씀드린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운동할 때 사실 저는 스피닝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비가 다른 그 바이크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저를 그 예약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마스크를 쓰고 정말 스피닝장을 못 가겠더라고요. 잠깐 걷기만 해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사실
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거에 큰 무리는 이렇게 없다고 하지만 이게 격한 운동을 할 경우나 이런 경우는 폐랑 심장에 굉장히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숨 자체가 안 쉬어져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벗고 운동을 하고 싶은 이 마음에, 집에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이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잘 씻기. 잘 씻기는 저희 일요일에 썬데이 초이스 들으셔가지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피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바람의 주요 원인이 이제 흡연이 25%, 거에 비해서 경피독이 75%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써야 한다. 아티스트리, GNH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 거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암이라는 것도 모든 질병의 모든 정말 본질적으로 돌아오죠. 웰리스, 모든 이제 영양이라던가 생활 패턴이라던가 그리고 건강한 멘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예,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무슨 그 의사들이 하는 그런 세미나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 정말 어디서 구하세요? 너무 너무 좋은 자료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항상 NK 세포가 킬러 세포라고